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던 이 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융통할 수 있는 제도, 별도 신용 등급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었고요. 신청한다면 바로 3일입니다. 3일 이내에 이 돈이 입금될 정도로 처리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활용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신청한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서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최근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생활 물가도 오르고 노인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쓸 수 있었던 급전, 이것이 갑자기 멈춰버렸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했던 분들이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제도 실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7월 9일부터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실버론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내가 지금까지 내었던 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생활자금이 필요하다 할 때 내가 받을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별도 신용 등급이 없어도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었고요. 신청하면 3일 내 즉시 입금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였습니다. 금리도 2%대입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상환할 때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 그러니까 공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금리도 낮고 신청도 편리하고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문턱도 낮다 보니까 은퇴 이후 많은 분들 마땅한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이 필요할 때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금융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서 결국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대부분 이 돈을 이용한 사람, 어디에 이 돈을 썼는지 살펴봤더니 이용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입니다. 54% 이상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였고요. 43% 정도는 병원비, 치료비 같은 의료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1.5% 정도는 장례비 등에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전세나 월세 보증, 병원비나 치료비, 장례비, 이렇게 대부분은 단순한 생활 자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생존을 위한 자금이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벌써 중단되어 버렸고요.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부에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돈을 갑자기 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되든 많은 노인들이 현재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버론 예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던 실버론 노후 긴급자금 대출 제도 어떤 내용이냐?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긴급생활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대부분 주택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장례비, 재해복구비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자, 일단 신청 자격,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르는 조건도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이상 연금 수령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제한될 수 있고요. 신용불량자 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해서 연금을 받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고 있거나 압류 계좌가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한도입니다. 연간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추가 신청은 안 됩니다. 한도는 1,000만 원까지고요.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상환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적용하는데 대출 금액이 만약 300만 원이다. 나중에 갚았을 때 300만 원을 빌린다면 총 상환 금액은 317만 502원 그러니까 총 이자가 11만 7,502원 들어갑니다. 500만 원 빌렸을 때는 총 이자 19만 5,837원 이래서 총 상환 금액은 519만 5,837원 1,000만 원을 대출했을 때 총 상환 금액은 1,039만 1,674원입니다. 올해 2025년 기준 금리는 2.51%인데요. 시중은행에서 빌렸을 때보다 낮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6개월에서 5년까지 나누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균등 분할 상환이 기본인데 상황에 따라서 거치해놓고 상환도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 상환했을 때 은행에서는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일부 상환하겠다 하는 분들 자유롭게 일부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체 이자율이 있다. 여기에도 만약 연체했을 때는 이자율 2배가 적용되고 연간 5.02%가 적용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살고 계시는 곳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 전월세 보증금을 신청하겠다 할 때는 전월세 계약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신규 계약일 때는 계약금을 송금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 지금 살고 있던 곳에 한 번 더 계약하시는 분들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종전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를 신청하실 분들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필요하고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같은 사망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재해복구비는 피해사실 확인서나 화재증명원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요. 전월세 보증금은 3개월 이내입니다. 임차계 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도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용대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환을 못했을 때는 신용도에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 또 연금 일부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연금 일부 압류될 수도 있다. 처음 신청할 때의 대출 목적 이것 말고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실버론 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 물론 앞으로 재개될 수도 있지만 만약 신청하신다면 이런 내용은 정보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